자, 그 다음 내용 설명할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2차 방정식 세우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암기에 다시 동그라미 별표 치고 이 두 가지 내용은 필수적으로 전부 다 외워야 돼. 전부 다 외운다는 거는 여기 조건 있지. 2차 계수가 A, 두근이 알파 베타일 경우 이 조건 외우고 그 다음에 요 식까지도 완벽하게 외우란 얘기야. 첫 번째, 2차 계수가 A면서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때는 식을 우리가 a x-알파 x-베타는 빵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가 실제로 2차 계수가 a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까지만 전개하면 2차 계수가 1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에 a를 곱하게 되면 2차 계수가 a가 딱 되지. 그래서 얘는 조건이 만족되고, 그 다음 두근이 알파 베타인지 확인해 보려면 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되는 값이기 때문에 알파를 한번 대입해봐. 그렇게 되면은 여기 0이 되지. 그리고 베타를 넣었을 때도 여기가 0이 되면서 얘 둘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우리가 두 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두 번째, 2차 계수가 1일 때 두 근이 알파 베타일 경우에는, 자, 2차 계수가 1이라 했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배운 거에서 a 대신에 1만 그냥 갖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1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식이 바뀌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외워야 하지만 이걸 전개한 식, 자, 이 식까지도 같이 외우란 얘기야.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밑줄 긋고 암기라고 다시 적어 놓고,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근과계수 관계인데, 근과계수 관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근이라고 배운 것과 계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쌤 예시를 들어볼게. 자,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때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근의 합과 곱과 차이는 이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지 않고 직접 다 찾아서 합치거나 뭐 곱하거나 이렇게 계산 안 해도 그냥 바로 얘들은 몇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지금 여기 써 있는데 두 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분의 b라 써 있지. 이때 a 같은 경우에는 2차의 계수를 의미, b는 1차 계수를 의미하게 되고, 두 근의 곱도 보면 a분의 c, 이때 c는 상수항이 되겠지. 그리고 두 근의 차이, 여긴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써 있는데, 자, 얘는 좀 밑줄 별표 좀 쳐놔. 다 중요하긴 한데 보통 애들이 두 근의 차이를 잘 까먹거든. 근데 얘를 꼭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놔야 돼. 여기도 보면은 두 근의 차이는 앞으로 많이 활용되므로 필수적으로 암기하라 써 있지. 그때 이 두 근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인데 여기서 d는 판별식이겠지. 그래서 여기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요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요 근과계수 관계에 의하면 그냥 바로 3분의 4다 라고 알 수가 있고, 곱 같은 경우에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리고 두 근의 차이, 자, 근데 이건 좀 필기. 차이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만 해. 됐니? 즉 어떤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을 때 나오는 값을 차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지? 심지어 마이너스, 즉 음수들 사이에서의 차이도, 예를 들어 마3과 마5의 차이가 몇이냐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의 차이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2라는 거야. 됐지? 차이는 항상 0 이상의 값, 두 값이 같을 때는 0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에 쌤이 알파랑 베타를 빼고 절대값 씌웠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 알파가 만약 더 컸다면 양수라서 그냥 얘는 차이로 나오지. 근데 만약 베타가 더 크더라도 알파에서 베타를 뺀 후에 절대값을 씌우면은 얘가 차이로서 계산되어 나온다는 거지. 0 이상의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얘가. 그랬을 때 얘도 계산. 절대값 a 그냥 3이지.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 ac. 자, 이렇게 계산을 해놓게 되면은 차이까지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차이에서는 또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공식이 여기 절대값 a분의 d잖아, 루트 d. 근데 우리가 짝수 공식에서 4분의 d라는 것도 배우지. 근데 d 대신에 4분의 d를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1차 계수가 짝수더라도 여기에 4분의 d를 쓰지 말고 꼭 절대값 a분의 루트 d로서 두 근의 차이를 구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번엔 이 근과계수 관계가 왜 성립되는지 증명을 해볼게.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a는 0이면 안 되겠지.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경우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여기 2차 방정식 세우기에서 배웠던 거대로 지금 현재 2차 계수가 A이고 두근이 알파 베타인 경우지. 여기 방정식 세우기 중에 1번 상황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대신 세워도 된다는 얘기야. 이 식과 이 식은 똑같다는 거야 현재. 그리고 얘를 전개를 쭉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고, 이때 요 식과 이 식이 같다 했기 때문에 여기 1차 계수인 B가 현재 여기 1차 계수, 얘가 B가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상수항이 C는 얘오고 요게 C가 된다는 얘기지. 이때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 아까 1차 계수라 했지. 그럼 마이너스 얘분의 요걸 해보게 되면은 AA 약분되면서, 그리고 마이너스끼리 사라져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정확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또한 A분의 C도 계산을 해봐. 그렇게 되면은 A분의 A 알파 베타가 되면서 A끼리 약분해서 두근의 곱으로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합과 곱은 이렇게 증명이 되고, 두근의 차이 같은 경우엔 여기 보시면은 근의 공식으로서 증명이 된다. 자,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 이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인 경우에서 근의 공식을 쓰면은 이 알파랑 베타 값이 당연히 나오겠지. 근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근의 공식 쓰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d 이렇게 되지. 그래서 한 놈이 이젠 플러스 루트 d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이 이제 마이너스 루트 d일 때 여기서 이걸 빼보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서 통분되어 있지 이미. 그러면은 여기 bb 지워지고 2 루트 d 2a 이렇게 남기면 되겠다. 그래서 이 약분해서 a분의 루트 d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근데 여기 왜 절대값 a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2차 계수가 음수인 상황도 있겠지. 2차 방정식에서 여기가 음수인 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쌤이 아까 말했지만 차이는 항상 0 이상의 값으로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 2차 계수가 이제 음수일 거를 대비해서 절대값까지 씌워주면 이거 값 자체는 두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분자에 있는 루트, 이것도 기억을 하자. 루트 값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지? 물론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허수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안 되지만,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얘는 루트 값은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수상에서 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 맨 밑에 CF 보이지? y는 fx라는 함수, 그리고 y는 gx라는 함수에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할게. 자, 두 함수의 교점, 둘이 만약 만나게 된다면 교점이 생기겠지.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요 fx와 gx를 같다라고 연립한 식. 자, 이 둘을 같다라고 연립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방정식이 돼. 됐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 자,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젠 허근도 가질 수가 있고, 허근은 허수인 근이지, 실근은 실수인 근인데, 이 방정식이면 허근도 나올 수 있고 실근도 나올 수가 있지만 둘 중에서 오로지 실근만을 이 x좌표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쌤이 다시 어떤 두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자, 얘가 y는 x제곱, 그리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자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있지. 자, 이때 교점이 몇 개 생겼나 봤더니 두 개 생겼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이 교점들의 x 값들이 존재할 거잖아. 그럼 이 교점들의 x좌표라는 거는 이 fx란 요식과 요식을 연립, 여기서는 같다라고 연립을 하면 되는데, 이 연립한 방정식 세워보면 x제곱은 x 플러스 2가 되지, x 플러스 1이 되지. 그래서 얘를 이항시키게 되면은 요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지. 근데 만약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허근이 나오게 된다면 이 허수가 교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게 되는데, 허수는 쌤이 말했지만 좌표에다 나타낼 수가 없지. 따라서 허근은 x좌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다시, 허수는 좌표에 못 나타내기 때문에 허근이라고 나오게 된다면 걔는 x좌표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요 둘을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의 오로지 실근만, 실수인 근만 이 교점의 x좌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우리가 근을 구해보자. 근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
얘가 이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지. 안 되면 근해 공식 쓰겠지. 그래서 여기서 근해 공식을 써서 두근을 찾게 되면 둘 중에 더 작은 값이 여기에 x좌표, 더 큰 값이 여기에 x좌표,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야.